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명리학 기초 20강으로서 십성론 8번째, 지난 시간에 비견에 이어서 겁제의 성공 비결, 처세력과 승부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간에 했던 비견하고 약간 비교를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제의 처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겁제의 성공 비결은 그 융통성이 가미된 처세력과 그리고 어떤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성분인데요. 비결이 지난 시간에 했던 비견이 어떤 융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약하고 나랑 같은 비견이란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성분이면은 비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분이 이제 같은 비견이라고 했으면 나랑 어떤 같은 일간인데 일간의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겁제는 이 일간의 일간과의 음양이 다른 마이너스 플러스 성분이 바로 겁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간의 경우에 이거와 똑같은 같은 플러스가 이것이 비견이었다 그러면 양간과는 다른 오화가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겁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겁제는 기본적으로 비견이 지난 시에 했던 비견이 제왕, 이 제왕이라 그러면 비견이 걸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인이 되는 경우에 임목일 경우에 이것을 걸록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정화가 천간에서 내려오면 사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걸록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겁제가 되겠습니다. 같지만 다른, 그러니까 나와 일간 성분이 다른 성분이 겁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오행인데도 보면 다른 것이 겁제가 되겠는데, 이 겁제는 기본적으로 비견이 같은 어떤 연합을 구성하는 그런 기사의 어떤 개념이라고 했을 때, 국내로 봤을 때 정규군이라고 하면, 겁제는 기본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승리를 위해서 같은 소속이 아니고 다른데 어떤 소속에 돼 있는 군인들 어떤 용병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용병은 이기기 위해서 수입하는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그래서 겁제는 이 재성의 논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개념이 용병의 개념이 되겠고, 비견이 나와 일간 음양이 같은 성분이라고 했을 때 나와 다른 음양의 성분이 이 제왕이 되겠는데요. 이 제왕이 이 양간인 경우에는 양간에 예를 들어서 병화의 제왕지라 그러면 병사가 있고 오가 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일 때 이 겁제의 성분, 이 오에 해당되는 병화의 오화는 바로 이 오화가 제왕 성분이 되겠고, 사화가 걸록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성분이 되는데, 이 양간의 겁제는 양인이라고도 합니다. 양간의 겁제는 양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겁제는 처세력과 승부욕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이기기 위한, 그리고 전쟁으로 따졌을 때는 상대 것을 뺏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성분으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고, 스포츠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국가대표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겁제가 있는 성분, 그리고 이 겁제와 아울러서 신살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겁살이 있는 어떤 그런 성분들이 국가대표에 해당돼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다 보니 상대가 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어떤 질투하는 그런 성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하는, 극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이 비견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다는 거.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내 일간의 성분하고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굉장히 땡기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량이 좋아서 스피디하고 비견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스피디하고 경쟁심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겁제 성분 중에 비견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나는 잘 아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데 남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러고 나와 똑같은 그 집단이 있으면 집단의 논리로서 나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나와 똑같은 동지가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이 겁재는 나와는 다른 어떤 때는 승부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상대국하고도 적과의 동침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나뿐만이 아니라 비견이 나에 대해서만 알고 상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는 성분이라 그러면 겁재는 상대까지도 파악을 해서 왜냐 서로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알아야만이 백전불태 지지 않는 어떤 그런 패하지 않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겁재는 비견에 비해서 상대를 굉장히 잘 알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우디 국왕의 아들 현재 사우디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압둘라 왕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형제들이 뭐 5명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자는 이 손자병법에 있는 어떤 그런 지피지기하는 성분과 아울러서 이 처세라든지 그 승부욕이 강해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데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손자병법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승부적인 어떤 처세라든지 어떤 승부욕 이기기 위한 전략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겁재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를 파악을 해서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비견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비견은 나만 알지 남은 신경 안 쓴다. 왜냐? 나랑 같은 그룹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라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있고 우월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런 개념하고 같은 그 겁재랑 괴를 같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병자 군인은 궤도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궤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속이다. 속이는 건데, 그래서 병법에서, 군사는, 속이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왜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자는, 병법에서, 이건 손자병법에서 명시된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을 속이기 위해서 페인트 모션을 주는 이런 것들도 속이는 것이 되겠고, 배구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A킥, B킥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척 하면서 어떤 기술을 쓰는 그런 것도 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과의 동침같이 적과의 어떤 요즘 같은 산업 사회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좀 약간 뭐 비유가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허위 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허위 개발 소식 이런 것들을 흘리면서 상대 측 반응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것들처럼 약간 페인트 속이는 어떤 그런 것들 요거랑 비슷한 그게 뭐냐면 사기 같은 어떤 그런 것처럼 속이기 위한 어떤 기술로서의 기본적인 겁재가 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상대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속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견보다는 특화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대를 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나를 상대에게 물어보고 나를 변화시켜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GP의 개념도 굉장히 강합니다. 비견하고는 또 반대적인 비견은 어떻게 보면 나는 난데 내 실력에 대해서 스스로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자립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자립 성분이 비견이 강하다 그러면 이 겁재도 마찬가지로 자립 성분이 있지만 그 자립을 위한 도구로서의 굉장히 어떤 스스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도 남들에게도 나의 어떤 그런 성향을 물어보고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네가 보기 어떠냐? 뭘 하면 어떻게 잘할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견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견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융통성이 굉장히 없는 부분인데 이 겁재는 처세를 위해서 융통성이 있을 뿐더러 비견이 융통성이 없는 게 소신이라 그러면 이 겁재는 소신은 약간 뒤로 하고 어떤 승리를 위한 결과를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분이 이 겁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겁재가 상대적으로 자존심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자존심하고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대하게 많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에 비해서 내가 실력이 약간 부족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분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요소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너무 그 자만심이나 자존심이 세게 되면은 만약에 그거보다 더 센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런 요소도 있다. 그리고 겁재의 성분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성분이 어떻게 보면 투기라든지 내기 그리고 어떤 스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이 사랑도 겁재는 굉장히 속전속결. 왜냐하면 양이 서로 달아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유정한 성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유정한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속전속결로 결론 내려는 경향도 있고 겁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의 애인을 내가 뺏는 것도 겁재의 어떤 그 요소에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가 사귀는 남자보다 내 친구가 사귀는 남자가 더 좋다, 더 또 멋있다 그럴 경우에 이 시기 질투를 갖다가 유발을 해서 그 상대 좀 남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나 그런 것들에게도 그런 어떤 스릴적인 어떤 그것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짜릿한. 그리고 이 스릴은 또 그런 측면에 그 사실 좀 뺏는 어떤 그런 개념, 사랑을 뺏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보다는 약간 예를 들어서 양다리 양다리를 걸쳐서 스릴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겁재의 어떤 그런 사랑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스윗하고 어떤 로맨스틱한 그런 부분을 편인장생 같은 부분에는 편인장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섬세하고 스윗하고 로맨틱한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 겁재는 약간 스릴 있는 그리고 속전속결적인 그리고 어떤 양다리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겁재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승리를 갈구하기 위해서 내 실력을 닦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립갱생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이 굉장히 강한데, 앞전에 비견이 어떤 그 정품 하드웨어라고 그랬었으면 이 겁재는 터보를 장착한 비견도 뭐 예를 들어서 2500cc의 어떤 그런 튜닝을 해서 뭐 약간 좋은 성분을 더 유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대놓고 여기는 그 법적인 어떤 그 테두리 S의 튜닝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법적인 그 테두리 말고 오로지 실력을, 그러니까 그 법적인 걸 약간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약간 그 성능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법적인 걸 깨고 터보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성분도 됩니다. 비견이 정품 하드웨어라는 어떤 자기 발전의 무기가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성분의 차가 한 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두 대의 어떤 그런 차로서 힘을 낸다 그러면, 이 겁재는 내 이 차를 갖다가 좀 더 성능을, 예를 들어서 2500cc짜리를 어떤 그 추가적인 뭘 더 해가지고 터보를 장착해서 그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터보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비견은 같이 함께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겁재는 나 스스로의 어떤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성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견이 공정한 어떤 대가, 성패의 균형성이 있다고 하면, 겁재는 약간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영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영업사원이 영업한 결과, 그러니까 내가 실적만큼 그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요소가 겁제의 요소인데, 약간 그렇게 보면은 불공정한 대가에 대한 것들하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주식에서 옵션에 해당되는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딸 때는 굉장히 많이 따지만, 그 수익을 내지만, 이럴 때는 한없이 그 무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서 이 불공정한 대가라고 하는데, 이 불공정의 대가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겁제입니다. 약간 정상적인 공정한 어떤 그런 비견의 어떤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릴, 투기적인 어떤 부분, 투기적인 부분하고 스릴을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가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겠고, 어떤 성패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욕심, 내가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성분이 있는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박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견의 설명을 하면서 그 사주 불러드렸던 임신일의 임자, 이 자월의 임수 같은 경우에, 내 일간이 임수일 때 이 자수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겁재가 아니라 겁재가 성분이 되겠고, 이 겁재로서 제왕, 12운송으로서는 제왕지가 되겠는데, 이 연월이 임자인 경우에 제왕으로서 굉장히 수기운이 강하면서 이 세력들이 전부 다 굉장히 그 어떤 비견이기도 하면서 비견과 겁재를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기 성향이 아니고 어떤 지금 승부사용 기질이 굉장히 좋으면 이 겁재의 성분을 굉장히 좋게 활용하는 성분인데, 이 비견과 이 겁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비견을 다룰 수 있는 관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생수할 수 있는 그 인성도 있어서 굉장히 머리가 또, 금생수가 머리가 또 좋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런 성분이 있고, 이 금생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그 전문가,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일을 갖다 꾸준히 계속 하면서 그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스포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포츠의 어떤 그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스포츠에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야구라든지 배구 이런 어떤 그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갖다가 푸는 요소가 스포츠 감상이고 이런 건데, 그걸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스포츠 하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권은 안 하는데, 스포츠 관련된 그런 거 맞추기 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굉장히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겁재의 성분이.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정육하는 거 이외에는 계속 거기에 몇십 년 몰입하면서 그 이외의 시간에는 어떤 계속 스포츠 감상이라는 그런 승부를 즐기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해서, 거기에 어떤 게임의 의미로서 맞추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맞춰서 회식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성분도 있고, 또 주식도 예를 들어서 꽂혀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주식을 먹고 나올 때까지는 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한 3년이 걸려서라도 꼭 먹고 나오는, 절대 잃지 않는 게임을 하는 그런 사주의 어떤 경향이 있는데요. 비견과 겁재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나의 든든한 응원국이긴 하고, 겁재적 경쟁력인 어떤 성향이 강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스릴을 그리고 느낄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부사 기질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통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이 크면서도 굉장히 어떤 스스로가 생각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나 자신을 상대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지만 천천히 발전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 본인의 밑에서 배우고 나갔던
나가서 다른 어떤 업체 차리는 어떤 그런 그 후배들과도 굉장히 서로 호흡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 다 뭐 임자면 굉장히 다 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관성으로서 어떤 통제를 해서 이끌고 와서 지금까지 잘 삶을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는 사주인데요. 약간의 보면 이성적인 부분보다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성의 어떤 호소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정적 요소가 강한 성분의 십성이 뭐가 있냐면은 정인이라든지, 지금 이거 일단 마찬가지로 겁재하, 그 다음에 편관, 상관, 편재, 이런 어떤 성분들은 영화 속의 어떤 삶을 굉장히 그릴 수 있는, 꾸미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요소가 강한데, 요거와 반대로 이성적인 그 요소가 강한 어떤 성분 같은 경우는 그럼 편인에 반대되는, 정인에 반대되는 편인 성분, 그 다음에 정관 성분하고, 그 다음에 상관이 반대되는 식신, 그리고 정제, 어떤 이런 것들은 교과서적인, 그냥 틀에 어떤 딱 명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어떤 겁재에 반해서 이성적인 어떤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나의 일간과 다른 음양이 다른 겁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겁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어떤 좋은 측면으로서 활용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 처세력, 융통성이 있던 부분하고 승부사 기질, 이걸 통해서 어떤 승리를 갖다가 상대방과는 좀 더 우월한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성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상대방에 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이 자세가 겁재의 성공 비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겁재는 다른 어떤 편관이나 부른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겁재가 있으신 분들도 이 명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잘 하시면 어떤 승부욕이나 처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십성론 겁재에 대해서 비견과 약간 대비되는 어떤 성분 중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중요한 요소는 이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현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다원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이것을 승부욕을 가지고 결국은 쟁취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겁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 겁재는 차후에 이제 겁살하고도 같이 연관을 시켜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겁자가 나쁘게 생각하면 예전에 굉장히 나쁜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했는데, 현대 경쟁사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겁재는 나를 알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요소로 활용한다면, 과도하지 않는 시기 질투를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어떤 기본적으로 제왕의 어떤 그런 포지션에서 잘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까지 정관, 그다음에 편관, 정인, 편인, 그다음에 비견과 겁재까지 총 십성론 10개 중에서 6개 강의를 지금까지 같이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상으로 생활명리학 기초 20강 십성론 8번째 시간, 십성으로서는 정관, 편관, 그다음에 정인, 평인, 비견과 겁재 쪽 6번째 시간인데요. 다음은 21강 식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